안녕하세요. 이야기의 맛입니다. 여러분, 혹시 옆편네나 자식 데리고 오세요. 라는 쪽지 한 장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대 후반의 청각장애 아버지가 주민센터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젊은 공무원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하고 이를 아버지를 대신해 분노한 아들이 싸움을 걸어 결국 사과와 개선을 이끌어낸 실화입니다. 이야기는 아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풀어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상상해 보십시오. 78세 된 아버지가 주민센터 창구 앞에 홀로 섰습니다. 두 귀는 세월이 가져다 준 상처로 점점 멀어져 갔고, 손엔 몇 장의 서류와 함께 희망이 담긴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여편네나 자식 데리고 오세요라는 쪽지 한 장에 순식간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세계는 잔잔한 호수 위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처럼 말없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흐르는 땀방울과 주름진 목덜미가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던 아버지의 발걸음이 그날따라 무겁고 서툴렀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혼자 감당하실 상처가 아니니 반드시 지켜내겠다. 아버지는 평생을 논밭에서 보냈습니다. 찬바람 밀려오는 겨울에도 햇빛 내리쬐는 여름에도 흙을 일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끝엔 늘 농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손으로 제게 전한 것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보다 더 단단했던 것은 아버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청각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불려도 알아듣기 어려워하셨고, 보청기라는 장비조차 본인이 쓸모없어진 것 같은 기분에 부담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찾아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주민센터를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같이 가자고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혼자서 하실 수 있다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 가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아버지는 홀로 주민센터로 향하셨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이자 노후의 작은 기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배웅했지만 어깨에 맺힌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평온해 보이던 일상이 곧 벼랑 끝으로 내달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분주한 주민센터 로비, 사람들 사이로 홀로 선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78세의 아버지는 청각장애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지만 오늘만은 그 작은 목소리로 당당히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손을 귀에 대며 죄송합니다만 이 공익직불금 신청서 작성 좀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버지는 한 번 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을 고쳐 물었습니다. 들리지 않는 귀를 억지로 세우며 종이를 가리키는 손끝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제 귀가 잘 안 들려서요. 서류 작성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해 보세요. 시끄러워서 안 들리는데요. 아버지는 힘겹게 서류 위를 짚으며 목적지를 알려달라 요청합니다. 오랜 세월 논밭을 일군 아버지의 손이 오늘만큼은 떨렸습니다. 여기에 이름이랑 주소를 쓰면 되는 거죠. 알아서 쓰세요.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도와달라는 눈빛을 보냅니다.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야?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짜증난 노인네들 때문에 일이 안 되네 진짜. 아버지는 정중히 부탁하셨지만 상대는 무심히 쪽지를 던졌습니다. 여편네나 자식 데리고 오세요. 쪽지를 움켜든 순간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평생 아버지를 지켜온 자부심이 그 짧은 글귀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면 되죠. 아내나 자식에게 부탁하세요. 아버지는 허리를 고추 세워
보청기를 꺼내 보입니다. 아버지의 머리는 굽었어도 기계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귀를 돕는 장치입니다. 봐주십시오. 그래도 안 들릴 것 같은데요. 작성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믿고 혼자 온 건지. 아버지의 숨결이 가빠집니다. 무심한 조롱 앞에서 느껴지는 숨막히는 공포와 분노.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람 대우를 받고 싶습니다. 공공 서비스는 순서대로예요. 어르신, 뒤에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이세요? 못하겠으면 여편네나 자식 데리고 오시라고.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작은 몸에 깃든 강인함은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잠깐만 도와주면 안 됩니까? 뭐라고 하는 거요? 그런 감정적 대응은 곤란합니다. 저도 업무가 많다고요. 아버지는 억누른 분노를 삼키며 고개를 숙이고 돌아섭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도 당당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는 결의가 엿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여편네라니 새파랗게 젊은 놈이. 다음엔 여편네나 자식과 함께 오세요.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현관문을 거칠게 닫았습니다. 철컥거리는 문소리에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이 목구멍을 맴돌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종이 쪽지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여편네나 자식 데리고 오세요라고 씌어진 그 글귀를 보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종이를 읽는 제 눈앞이 흔들렸고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한 부정이 이 한 장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에 네이버 사전을 열어 단어를 쳐보기까지 했습니다. 여편네라는 말은 사전적 정의만으로도 충격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성을 낮추어 부르는 비하어. 나를 어리숙하게 만드는 저 뜻 저는 화면에 띄운 듯 그 단어의 의미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상황이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무례와 차별,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선 안 될 모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등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가만두지 않을게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분노가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분노의 울림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1시간도 채 못 자고 눈을 뜨자마자 결심했습니다. 이 모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아버지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던 모든 이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그렇게 새벽 공기를 가르며 주민센터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주민센터로 향하는 길. 심장은 도리어 빠르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쪽지 한 장이 반복 재생되었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여편네나 자식 데리고 오라. 이 말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라는 평생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한 인간을 모욕한 폭력입니다. 그 감각을 가슴에 담은 채 저는 결연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당한 모욕을 되갚아주고 말 테다. 마음속의 분노가 점점 차오르고 아버지를 그렇게 대한 놈의 면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젊은 공무원은 어제와 똑같이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하자 조심스레 목인사를 건넸습니다. 저 어제 공익직 불금 신청 담당하시는 담당자분 계신가요? 그 순간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서류 가방을 쳐다보더니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말의 무게를 모른다는 것을. 옆에 있던 공무원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전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라고 말합니다. 어제 제 아버지께서 혼자 공익직 불금
신청을 하러 주민센터로 오셨는데 아버지께서 이런 쪽지를 받아오셨더군요. 보내신 쪽지, 그쪽이 보낸 거 맞나요?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제 목소리는 차분히 시작했지만 잠시 후에는 확 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떻게 아버지의 자존심을 짓밟는지 이해하십니까? 제가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아 던진 질문에 그 직원은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엮였네요. 아내분이랑 같이 오라고 한 건데요. 어르신께 익숙한 표현인 줄 알았죠? 다들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어딘가 뻔뻔스럽고 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무시하는 그런 말투였죠. 그의 대답은 어쩌면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지함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발 더 내디뎠습니다. 여편네라는 단어가 가진 역사적 성차별적 의미를 아십니까? 그는 어이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고 그 순간 저는 정확히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어 뒤에 놓인 폭력의 뿌리, 그것이 얼마나 묵직한 칼날이 되어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저는 천천히 종이를 들고 화면처럼 그의 눈앞에 비춰 보였습니다. 당신도 아내를 여편네라고 부르나요? 이 말이, 이 표현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당신 아내고 그렇게 부를 겁니까?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여편네. 돌아가신 어머니를 평생 여보, 당신이라고만 부르셨던 아버지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저희 가족의 역사를 통째로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제서야 그 직원은 뭔가 느끼는 것이 있는지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미안하다거나 자기의 행동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체절명으로 외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원 과실이 아닙니다. 공적인 업무를 책임지는 자리가 약자를 향한 모욕을 용인하는 자리겠습니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로소 저 너머에서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과장의 굳어진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작은 일탈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과장이 나와 처음에는 귀찮다는 듯 적당히 사과하고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희 직원이 바빠서 실수를 좀 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제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여편네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결혼한 여자를 낮잡아 부르는 표현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그것도 저희 아버님 같은 어르신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긴 직원 교육을 그렇게 시키나요? 과장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과장이란 사람은 복도를 지나 제 앞에 섰고 아까의 무심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 주무관, 과장은 낮게 속삭이듯 제 옆에 선 직원에게 불렀습니다. 김 주무관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 과장의 시선을 따라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긴장감이 팽팽히 흐르는 공기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썼나? 과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주무관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만졌습니다. 저는 차분히 손에 든 쪽지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여편네라는 단어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결혼한 여성을 낮잡아 부르는 미화 표현입니다. 공무원이, 그것도 어르신에게 쓸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뜬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알았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직원에게 등을 돌리려는 듯 했지만 이내 무심코 내뱉은 그 말이 과장 자신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서 직원과 마주보며 낮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과드려. 김 주무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 부족함으로 인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식기 전에 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으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직원은 당장 민원 창구에서 배제하시고 전 직원 대상 친절인권 교육을 다시 실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식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며칠 뒤 해질 무렵 집 앞 대문 앞에서 초인종이 비장하게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삐걱 움직이며 열리고 그 틈새로 과장님과 김 주무관님이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과장님은 손끝이 떨리는 채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고 주무관님은 종이를 펼치며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정수 어르신, 과장님의 목소리는 숨을 삼킨 듯 낮고 떨렸습니다. 그날 저의 무지와 무책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시선을 떨굴 뿐이었습니다. 김 주무관님이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구니 위에 놓인 과일 한 알이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과장님마저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머리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는 용서의 빛이 아닌 단호한 불신이 스쳤습니다. 말은 잘하시네. 아버지 목소리는 차갑게 잘려나갔습니다. 그쪽 사과 한마디로 다 잊힐 줄 알았나? 두 사람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옆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어깨 너머로 흘끔 보니 아버지 손엔 여전히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 불완전한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로. 김 주무관님이 입을 떼었지만 아버지는 손짓 하나로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그 말투는 사과를 거절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피를 말리는 긴장감 속에서 나는 무겁게 다가올 후폭풍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침묵이 무겁게 가라앉은 바로 그 순간, 김 주무관님이 주머니에서 작게 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쪽지를 건네며 그는 겨우 목소리를 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직접 글로 전해드리려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스미듯 전해질까봐 그의 손가락은 잠시 망설이다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불빛 아래에서 천천히 펼쳐진 쪽지 위엔 김 주무관님의 붉은 글씨로 정성스레 적힌 사죄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어르신께 고통을 드린 건 저의 불찰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을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저 자신이 무책임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구도 같은 상처를 겪지 않도록 저부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문장을 읽어 내려가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흐르고 저는 숨이라도 쉬는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침내 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빛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제야 과장님과 주무관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고 과장님이 살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뵙고 경청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약속드립니다. 아버지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천천히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주무관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겠다. 내 진심을 봤다. 문틈 사이로 비치는 노을빛 속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주민센터 앞 공지문에 손수 글씨를 더해 서로를 존중합시다라는 문구를 남기셨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이 만든 변화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온기를 전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석양이 지고 바람은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현관 앞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주민센터 앞 전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오래된 벽돌 건물을 물들일 때마다 그날의 쪽지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교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듣고 바로잡을 책임은 우리 자식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제 이 마을 주민센터에는 모든 세대가 존중받는 공간이라는 팻말이 걸렸습니다. 그 팻말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약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언어의 힘입니다. 가벼이 여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무심코 던진 표현이 누군가의 삶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분노 대신 행동으로 답했을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도요. 혹시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부당함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나이, 장애, 혹은 그저 약해 보인다는 이유로 모욕당한 경험이 있다면 부디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마디가 주변을 깨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외침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존엄은 지켜져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가장 빠르게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